연준이 지금 막 75bp 막 4연속 뭐 5연속 막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게 미리 다 은행 애들이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준비해놓고 현금을 쟁여놨다. 쟁여놨다. 자, 그럼 그 현금 갖고 뭐 하려고? 참,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오늘 어떠신가요? 자, 이게 참 주식시장이 요새 변동성이 더 심하고 비트코인 시장이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안정적인 것보다 변동성이 없다라는 말이 맞겠죠. 자, 19.18 이렇게 좀 흐르네요. 흐르는데 불안합니다. 참 이게 따라가질 않아. 일단은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고, 지금 이번달 CPI도 끝났고 이제 10월달 제일 중요한 지표가 뭐냐면 실적, 기업 실적 발표 지금 진행 중인데, 금융주부터 시작을 했죠. 금융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금융주가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왔는데 왜 비트코인 시장은 못 가는지 한번 다뤄드릴게요. 자, 불안합니다. 얼마나 떨구려고 하는지. 뭐 비트코인은 가격 빠져도 뭐 불안할 거 단 한 개도 없지. 자, 비트코인 19.1K 가격 살짝 빠졌습니다. 살짝 빠졌고, 볼륨도 당연히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뭐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빠지고 있다는 표현이 맞겠죠. 사실 의미 없지만 빠지고 있는 표현이 맞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뭐 리플, 그래서 뭐 거래량이 또 이렇게 올라온 코인이 있는데, 자, 미국 증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좋아요. 굉장히 좋다. 미국 증시 반등이 나왔고, 일단 오늘 넷플릭스 관련된 우리 넷플릭스 주가가 14%가 올랐습니다. 되게 참 어려워. 미국 기업 실적 3Q 어닝이 상식적으로 달러 강세로 인해서 수출 기업들은 좋지 않게 나오는 게 맞는데 예상치보다 너무 좋게 나왔어. 자, 이따 한번 다뤄드리고, 우리 비트코인 시장은 그에 반해서 살짝 빠지고 있죠. 못 따라갑니다. 미국 증시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못 따라간다는 점. 자, 코인 롱숏 77% 여전히 많습니다. 70대 후반 가면은 항상 우리 롱청산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자, 10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마이너스 9.10 월가 예상 대폭 하회. 일단은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라고 굳이 지금 시점에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시점에는 물론 뭐 중요하지 않다, 뭐 안 봐도 된다,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일단 1을 기점으로, 0을 기점으로 만약에 0 밑으로 나왔다 그러면 제조업이 안 좋게 나왔다, 제조업이 안 좋게 가고 있다, 그 뜻은 우리가 경기 침체로 가고 있다 라는 지표인데, 안 좋게 나왔습니다.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이번 지금 10월 중순부터 말까지는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중요한데 미국 기업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더 중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뉴욕 제조업 지수 급락, 침체 경고 등 올렸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일단은 미국 2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가 나왔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지금 가고 있다. 경기 침체를 향해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넷플릭스 3분기 실적 월가 예상 상회, 가입자 수도 증가. 코인이슈 개인적으로 넷플릭스 좋게 나오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좋게 나왔어요. 지금 매출이 79억 3천만 달러, 뭐 주당 순이익이 3.10달러를 기록했고, 뭐 매출도 전문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회를 했고, 어디서 좋게 나왔냐면 가입자 수에서. 가입자 수가 월가가 예상한 게 109만 명. 근데 몇만 명이 늘었어요? 241만 명. 동남아에서 좋았다던데,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좋게 나온 거야? 수리남 때문에 그런 건가? 왜 이렇게 좋게 나왔을까?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에 가입자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적게 나왔죠. 3분기 순이익은 14억 달러. 그래서 넷플릭스가 올해 4분기에 좀 이게 중요해. 우영우가 큰일 했어요. 우영우 영향이 있대요. 참 우영우가
수리남은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영향이 있는 건가? 밥 잡섰어? 뭐 그 닉네임도 있던데. 무튼 수리남 재밌더라고요. 자, 보시면은 넷플릭스가 올해 4분기 450만 명 신규 가입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게 나왔는데 이게 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번에 실적 발표도 중요하지만 어떤 지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다음 실적 발표가 중요하다. 사실은 이번에 좋게 나오고 안 좋게 나오고는 솔직히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코인이슈는 안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솔직히 의미 없다. 근데 이게 중요하다. 이게 뭘까? 실적 발표보다는 우리 정하늘님 가이던스, 포월드 가이던스라고 다음 4Q 실적 발표 때 어느 정도 예상치를 하는지. 만약에 애플이 좋게 나왔어. 좋게 나와도 포월드 가이던스를 너무 낮춰.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그렇게 되면 반대로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아, 진짜 경기 침체 들어가는구나. 경기 침체 들어가는구나. 근데 넷플릭스에서 4분기 450만 명 신규 가입자 증가? 예상치를 좀 높게 잡은 거 아닐까. 높게 잡은 거 아닌가.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좀 일리가 있는 게 이번에 가격을 좀 다운시키고 광고를 넣었죠. 유튜브도 프리미엄 없으면 광고가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근데 이제 유료 가입을 하면 이제 코인이슈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 프리미엄 없으면은 계속해서 광고가 나올 건데 넷플릭스도 똑같아. 그래서 가격을 낮추고 대신 가격을 낮추는 대신 가입자 수는 증가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매출은 뭐 크게 증가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이번 실적 발표보다는 내년 1월 중순에 있는 중순부터 시작하는 4Q 어닝이 중요하다. 그렇게 보여지고 자, 넷플릭스가 올라가면서 뭐 아마존이나 뭐 반도체주, 마이크론 뭐 이런 것들은 하락했지만 나머지 뭐 반도체 지수가 상승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반도체주나 마이크론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승했고 그래서 뭐 테슬라, 애플 뭐 이런 그 관련된 주가들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상승을 했다. 같이 올렸다. 넷플릭스가. 자, 근데 뭐 이제 남은 거 중요한 지표들이 아직 남아있죠. 존슨앤존스도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 매출. 우리 그 존슨앤존슨 애기 때 크림 많이들 바르셨죠? 그 크림 만드는 데가 존슨앤존슨입니다. 그래서 그 크림 이제 바디크림 바르는 이제 회사 만드는 거기서도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과 매출을 발표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에 그 금융주들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는데 뭐 JP모건, 웰스파고, 뭐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이런 이제 금융주들 얘네들이 발표를 했는데 골드만삭스가 좋게 나왔어. 골드만삭스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금융주 얘네들 은행권 애들이 좋게 나왔다는 이유는 뭘까? 물론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순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좀 늘어날 수 있는데 이번에 좋게 봤던 이유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실적 발표에서는 요거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아, 넷플릭스 좋게 나왔구나. 그럴 수 있어. 좋게 나올 수 있어. 근데 금융주들 골드만삭스나 이런 애들 얘네들이 좋게 나온 이유는 뭐냐면 현금을 많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의 금융주 애들, 은행 애들이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는 뜻은 지금 이렇게 될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미리 대비했다는 거예요. 지금이 막 이런 분들 계시죠? 물론 비관론자라고 해서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시장을 무조건 나쁘게만 아니면 좋게만 한 가지 방향에 쏠리면 안 돼. 근데 비관론자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코로나 때 돈을 얼마나 찍었냐. 2차 세계대전보다 더 많은 돈을 찍었다. 지금 심각하다. 아마 내 생각에는 이제 그분들 생각에는 2008년도 리먼 사태보다 더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 봐라. 헝다그룹이 SK보다 더 큰 이런 부동산 개발회사 이런 기업들이 무너지지 않냐. 지금 지방정부들 빚덩이에 앉았다.
시진핑이 지금 3년이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것 뿐이지.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고윤희씨 가족분들은? 2008 리먼 사태, 전세계 글로벌 경기 침체만큼 온대. 2008 리먼 사태랑 지금이랑 큰 차이점이 뭐냐면 미리 준비를 했냐 안 했냐입니다. 2008 때는 어떻게 됐냐면 우리 IT 버블 이후에 미친듯이 돈을 찍어댔어. 미국에서. 그 거품들이 어디로 갔어요? 부동산이고 파생상품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다양한 상품들에 들어갔어. 제일 많이 들어간 건 부동산. 터질지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 빅숏 영화 보신 분들, 마이클 버리, 그분이 그 숏 관련 상품을 만들어 달라고 거의 뭐 한 1년에서 2년 가까이 빠질 거다, 빠질 겁니다 찾아가면서 얘기했는데, 뭐 ETF라던가 이런 상품도 만들어 달라고. 그때 막 내놓으라는 막 월가 막 이런 그 애널리스트들, 펀드 매니저들 뭐라 그랬을까? 비웃었습니다. 비웃었어요. 야,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데 잘 되는데 경기가 이렇게 호황인데 뭐가 무너져? 데뷔를 했던 은행들이 단 한 곳도 없었어. 데뷔를 했던 은행들이. 근데 지금은 데뷔를 했다는 겁니다. 미리 알고 있다는 거예요. 2008 리먼 사태랑 지금이랑은 비교할 수 없다. 미리 알고 데뷔한 것과 데뷔하지 못한 것 차원이 다르다. 지금 미국 금융권 얘네들이 작년에 제가 웰스파고에서 부동산 대출을 한정적으로 막는다 라는 내용을 한번 다뤄드렸는데 기억나시는 분, 작년에 우리 방송 보신 분들 중에 웰스파고 미국 3등 은행이죠. 우리 둥던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미국 3등 은행이 뭐 3등 4등 합니다. CT랑 왔다 갔다. 대출을 해줘야 대출 예대마진으로 돈을 벌어먹는데 대출을 안 해준대. 한정적으로 해준대. 쉽게 말해서 내가 정육점을 운영해. 소고기 돼지고기 안 팝니다. 그럼 똑같은 거야. 그럼 뭐 해먹고 살아? 웰스파고 같은 이런 미국 8대 금융주 중에 하나, 이런 은행들이 대출을 제한하고 점점 줄이기 시작했죠. 작년부터. 얘네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야. 미리 대비를 했고. 연준에서 금리를 얼마나 가파르게 올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은행들이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미리 테스팅까지 끝났다는 겁니다. 연준이 지금 막 75bp 막 4연속 뭐 5연속 막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게 미리 다 은행 애들이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준비해놓고 현금을 쟁여놨다. 자, 그럼 그 현금 갖고 뭐 하려고? 이따가 나옵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 중에 나와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미 미국 금융주들은 준비를 많이 했다. 미리 대비를 했다. 금리 인상 세게 올릴지 뭐 이렇게까지 세게 올릴 것과 디테일하게까지는 모르겠지만 경기 침체 대비해서 뱅크런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했다. 그래서 이번에 금융주 실적들이 좋았다 라는 뜻은 2008년도처럼 무너지지 않는다. 미국은. 중국이나 다른 나라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중국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부동산 시장 무너지면. 근데 미국만은 경기 침체 오더라도 금방 비껴나간다. 얼마 안 걸린다. 회복하는데. 미국은 괜찮다. 그렇게 보여지고, 또 이걸로 인해서 지금 어떤 시장이 우리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어떤 시점인지 어느 지점인지 알 수 있어.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자, 테슬라 7%, 아마존 6.45% 급등. 그래서 일단은 금융주, 넷플릭스까지 잘 버텼어.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건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하다. 그리고 뭐 타겟이라던가, 타겟 나왔나요? 봤던 것 같은데 좋게 나왔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월마트라던가 이제 이런 그 관련된 경기 민감주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거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10월 19일 유로존 소비자 물가 지수 18시 예측치가 10.0%인데 예측치보다 살짝 꺾였네요. 살짝 꺾였습니다. 9.9%가 나왔다. 자, 그러면 시장이 어떤 지표냐? 바로 답 나올 수 있어야지.
파운드화 가치가 어떻게 돼요? 예측치보다 살짝 꺾였다? 근데 9.9%는 의미 없다. 10%랑 뭐 비슷하게 나왔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살짝 하고 세게 안 한다 라는 뷰를 주기에는 영향이 적다. 그만큼 많이 나왔다. 그래서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그대로 갈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적게 나왔다 그러면 유럽에서 금리 인상 세게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러면 파운드 가치가 쭉 떨어지는 거고 달러 강세를 일으킨다. 우리 시장에 빠질 수 있는 영향. 근데 이 정도면은 그대로 간다. 시장에 큰 영향은 안 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20일 날 내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됩니다. 또 요거에 또 시장이 한 차례 또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용지표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좋게 나와도 뭐예요? 좋게 나오면 안 좋다. 근데 오히려 안 좋게 나와도 시장이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우리 하락장에는 악재도 악재, 호재도 악재. 항상 그렇게 바라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20일날 베이지북 발표됩니다. 그래서 내일 중요한 지표들이 다 일정이 되어 있네요. 내일 9시 반부터 오늘 이제 3명 넘어가는 베이지북 발표되면 시장의 변동성을 줄 수 있겠죠. 근데 베이지북 이번에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가 아마 발표하는 거고 아마 3명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파적인 발언 나올 겁니다. 매파적인 발언. 그래서 시장에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겠죠. 또 금리 인상 세게 가고 아마 그런 얘기 할 거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고용지표까지 또 좋게 나와봐. 실업수당 적게 나와봐 또. 그러면 안 되겠구나. 시장에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요거보다는 지금 테슬라라던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가 더 중요하다. 시장에는. 이렇게 보여지고 10월 30일 유로존 금리 결정. 요거 중요하겠죠. 그리고 28일날 근원개인 소비지출. 요것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코어 PC 우리 미국 근원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21시 30분인데 예측치가 4.7%입니다. 아마 예상치보다는 상회할 확률이 높다. 4.7% 정도 나오던가 아니면 상회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28일날 한 차례 꺾일 수 있는 확률. 그래서 만약에 20일, 28일 둘 중에 어느 시점이 더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냐? 그러면 28일날 더 줄 것 같아요. PC 지표. 그렇기 때문에 10월 28일 이때 또 10월 말이네요. 또 우리 멤버십 분들 또 20년 만에 또 아시죠? 자, 10월 31일 유로존 금리 결정까지 있고 대망의 11월 3일 미국 금리 인상 결정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 3Q 어닝 발표되는 거 이제 맥도날드, AMD,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 비자, 보잉. 그리고 11월 초에는 메타, 애플, 스타벅스 이렇게 금리 인상 결정까지 같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금융주들 골드만삭스가 급등을 했고 미국 은행들이 현금을 많이 갖고 있구나, 작년부터 대비를 잘했구나 라는 거를 이번에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넷플릭스도 예상치보다 좋은 높게 나온 150만 명 정도 신규 가입자가 증가를 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굉장히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줬고, 미국 증시는 상승을 했는데 비트코인 시장은 상승을 못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현물 거래 시장에는 수요가 많이 없어. 유동성이 많이 없고 선물 거래 위주로 가야 되는데, 선물 거래도 미국 증시 나스닥이라는 걸 따라가야 되는데 그만큼 어떻게 돼요? 관심도가 좀 떨어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동성이 또 안 받쳐주기도 하고 못 따라가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주식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디커플링 됐다, 아니면 반대로 미국 지금 우리 비트코인 시장의 펀드멘탈이 좋아졌기 때문에 안 빠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면 안 빠질 겁니다, 지금이 저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입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보시면 지금 넷플릭스 좋게 나왔고 미국 금융주들 좋게 나왔어. 좋게 나왔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 기업들 전체적으로 넷플릭스 좋게 나왔고 금융주도 좋게 나왔어. 지금 거의 중반 이상 했죠. 중간 점검을 하면은 미국 기업들이 좋게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아직 살만하다. 살만하다. 기업들 막 우리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만 막 와 최저점 찍네, 언제 또 바닥이 나오니 뭐니, 힘드네, 경기 침체가 오니, 뭐 2007 리먼 사태 막 얘기하면서 와 1997년도 IMF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야? 그러고 있죠. 근데 비트코인이나 투자 뭐 주식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라. 태평해. 기존에 내가 뭐 짜장면 세트를 시켜 먹었는데 짜장면, 짬뽕, 탕수육 세트를 시켜 먹어. 근데 주식 하시는 분들,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 짜장면에다가 뭐 공깃밥을 시키던가 그렇게 좀 줄이고 있죠. 근데 10명 중 7명, 6명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은 몰라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는 그 형님 중에 주변 지인이라고 해야겠네요. 이제 뭐 블록체인 관련해서 이제 헤지펀드에서 막 싱가포르랑 왔다 갔다 하신 분이 계신데 거래소도 관련하고, 저번 달에 그 싱가포르에서 크립토 관련해서 대규모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 트위터 보니까 막 전 세계 VC들 아마 저스틴선이 왔었나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이름 내놓으라는 뭐 스리에로 캐피탈이라던가 막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 크립토 VC들은 다 참석을 했을 정도로 좀 크게 열렸습니다. 크게 열었어요, 싱가포르에서. 근데 이제 거기 대회라고 하는 게 좀 뭐하고 대규모 행사인데 뭐 컨퍼런스 같은 참석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과간도 아니야. 코인 이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지금 암호화폐가 빙하기다, 코인베이스 뭐 업비트는 아니었겠죠. 코인베이스 뭐 제레미 형 그 누구야 윙클보스 형제가 운영하는 거 제미니, 그리고 전세계 암호화폐 거래소들 직원들을 지금 다 거의 다 자르고 있죠. 고용을 감축하고 긴축에 들어간다.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아 비트코인 빙하기 시작됐구나, 유동성 없겠구나, 암호화폐 채굴장들 다 망하겠구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싱가포르 그 대규모 행사에서 어떻냐면 VC들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고 그렇게 문의가 쇄도했다 그래요. 열기가 완전 뜨겁다 못해 그냥 뭐 어떤 얘기를 또 들으면 작년 우리 연말 불장 때 비슷하게끔 그 정도 급으로 열기가 대단했다. 투자 어디다 투자해야 되냐?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 지금 얼마 전에 그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 지금 개인들 뭐 개미들까지 다 포함해서 현금을 갖고 있는 양이 2007 리먼 사태 이후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더 많다 그래요. 그 뜻은 지금 뭐예요? 주식이나 코인이나 불확실성 때문에 현금을 많이 쥐고 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투자 열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암호화폐 빙하기는. 실제로 우리가 막 그 비트코인이 언제 최저점 가나요? 코인 이슈님 막 멤버십 분들 물어보고 막 방송에서 막 얘기하죠. 방송 볼 필요 없어 사실. 우리가 비트코인, 주식, 내가 갖고 있는 뭐 삼성전자, 뭐 비트코인 최저점을 알려면 뭐 자가용을 타고 뭐 택시를 타고 강남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이나 뭐 유명한 압구정 그 매장을 한번 가보세요. 백화점을. 매장이 아니라 가서 어디를 본다? 명품 파는데. 샤넬이든 뭐 롤렉스든 이런 명품 백화점에 있는 인원 뭐랄까 고객들, 구매자들 보시면은 나와. 지금 서울 명동 이런 뭐 대형 백화점 가서 명품 줄들 끊겼나요? 아직도 그 오픈런 할 겁니다. 오픈런 할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아직 꺾이지 않았다. 소비 심리가 꺾이지 않았다. 우리가 막 비트코인 17.5K 언제 오냐 최저점 얘기하죠. 그런 것들 우리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미국 기업 실적 곤두박질 치고 어닝 쇼크 나오고. 코인이슈가 예상했던 건 2분기 어닝 쇼크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안 나왔어요. 저번 분기랑 이번 분기 2Q, 3Q 둘 다 좋게 나왔죠. 그럼 우리가 이젠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해야 될 부분들은 내년 넘어가서
앞으로 나오는 기업 실적들. 아직 기업 실적도 이렇게 좋게 나왔다는 거는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안 나왔다는 거예요. 최저점이. 우리 산님 명품줄 길어요. 맞죠. 아직도 뭐 리셀러들이 줄을 서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게 더 비싸다는 거, 피를 받을 수 있다는 거니까 그거 다 꺾여야 됩니다. 꺾여야 돼요. 주말에 외식하시는 분들, 이번 주말에 외식하러 가신 분들 계시나요? 맛집이라던가 좀 이런 뭐 레스토랑 같은 거 다 웨이팅 하죠. 최소 맛집은 1시간, 2시간. 그리고 비싼 레스토랑도 웨이팅 합니다. 뭐 빕스 뭐 이런 데도 똑같이 그럴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직 소비 안 꺾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주식을 하고 비트코인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보다는 경제 쪽에서 더 민감하고 더 밝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 비트코인 시장에 있다 보니까 차트적 관점, 올라가고 떨어지고 최저점이 언제 나오고 막 비관적이고 지금이 저점이고 뭐하고 이걸 잊어버려. 그러니까 숫자에 너무 연연하는 거야. 제가 그래서 차트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었죠. 차트를 보면 단기적으로 몇 프로 막 숫자에 너무 연연해. 그래서 지금 실제로 생활이 어떤지, 국민들이 소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비가 꺾였는지 안 꺾였는지 그런 경제 지표들을 놓쳐버려.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 안 꺾였다. 그 뜻은 우리가 원하는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최저점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해되셨죠? 최저점은 언제 나온다? 미국 기업들 다 쓰러져 갈 때. 아, 힘들어서 감원하고 뭐하고 매출 안 나오고 안 되겠습니다. 할복할 때. 크립토 시장도 마찬가지고 VC들 다 망할 때. 그때 최저점 나온다. 그때 전후로 해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직은 멀었다. 멀었다 그래서 코인 이슈가 또 이놈이 또 빠진다 그러네. 최저점 아직 안 나왔다 그러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지금은 어떤 시점인지 진짜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고마워해야 돼.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지금 강남이나 이런 데 막 몇백억 자산가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지금 행복해서 막 입가가 막 찢어질라 그래. 왜 그럴까? 돈 많은 분들은 왜 이렇게 행복해 할까 지금? 고민이거든. 어떤 주식을 살지, 어떤 비트코인을 살지 고민이거든. 근데 물려있고 힘들고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신세 한탄하고 안 좋게 생각해. 생각이 전환이 필요합니다. 바뀌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돈 버시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